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조용성 선생님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한류문화학과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사무 1처장으로 지금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성 선생님은 경남 함안의 안라국 지명 비정에 관한 비판의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용성 선생의 주제 발표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기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함안 아라가야에서 온 조용성입니다. 그 아라가야라는 필명을 쓰신 분이 그 독립운동가이자 그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한 조수왕 선생님이 계시죠. 그 항상 글을 쓰실 때 맨 뒤에는 아나가야 후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필명을 쓰셨고요. 우리 그 함안 아라가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함안의 위치는 그 경상남도의 그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 군청 위에 바로 아라가야 고분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대일 항쟁기에는 그 3.1운동 그 만세운동 때 경남에서 이제 가장 많은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인물로는 고려시대 때 그 홍건적이 침입을 해왔을 때 이방실 장군이 그걸 이제 막아낸 그 전력이 있고요. 그 여기 올라오다가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잡기 하는 거에 대한 뭔가 표식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손가락 3개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바로잡기 하는데 말이 필요 없이 첫 번째는 우리 역사 바로잡기 이 3가지죠. 이제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정치 문화 이제 그 갈등 요소라든지 남북 통일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적 진화와 그 성장을 위해서 수행의 문화로 발전하는 이 단계. 이런 3단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그 경남 함안의 안라국 지명 비정에 관한 비판. 제목은 처음에 이렇게 달았는데요. 어제 어느 분 그 학자분이 비판이라는 것은 그 논문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비판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났는데 경남 함안의 안라국 지명 비정에 관해 들여다보기 뭐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박물관에서 안라국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지명에 대한 그 연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우리 고려 조선 시대에 함안 지역을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 사서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요. 다음에는 대일 항쟁기에 함안 지역에 대한 지명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또 역시 해방 후에 함안 지역의 지명을 남한 사학계는 어떻게 부르고 북한 사학계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렇게 목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 및 제국대학 고고와 고고 역사학 출신의 학자들로부터 현재 강단의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에 이르기까지 가야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자체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의한 가야사 연구는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이론인 임나 일본부설, 남선 경영론이라고 나오죠. 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되었죠.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는 것처럼 가야사는 지명에 대한 잘못된 비정부터 잘못 끼워졌죠. 현재 강단사학계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가야 지역에 대한 지명 비정에 대해서 비판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강단사학계에 의한 가야사에 대한 연구 결과로 지금 경남도사 가야 고분 연구 총소가 쓰여졌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의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 사서에 근거한 고유 지명이 아닌 일본서기, 고사기, 삼국지 위지동의전, 양직공도 등 외래 서적, 사적에 근거한 지명 비정으로 말미암아 2022년 가야 고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이를 이제 반대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증사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강단사학계는 일단 단추를 끼워놓고
모자라면 구멍을 더 뚫어서 끼워 넣는 식으로 이미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를 일본 서기에 근거한 지명 비정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를 우리 손으로 시작한 것이 1980년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가야사 연구를 우리 손으로 시작조차 못했죠. 근데 현재 2022년 벌써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일본 서기에 근거한 지명 비정을 그대로 빌리는 수준이라니 이들 식민사학 추종학자들의 연구에 대해 상당히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영식 가야사 학회 전 회장이라는 그 이영식 씨가 했던 말인데요. 현대적 국가 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일본 서기 대신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로 바꿔서 기술하면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는 관점으로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되돌아가 가야를 임나로 비정한 임나 일본보살과 동일하게 생각됩니다. 자, 본 연구는 가야의 여러 지명 비정 중에서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 관한 연구에 좀 국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지역에 이제 일제 그 대일 항쟁기에 지명 비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씩 고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첫 단추를 이번에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 기문이니 다라니, 반판이 대산이 이런 이제 걱정이 없듯이 앞으로 가야에 대한 올바른 지명 비정을 하는데 첫 단추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함안 지역에 대한 지명 어떻게 불려왔을까요?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보면은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 왕명에 따라서 김부식이 이제 주도로 11명이나 되는 편사관에 의해서 편찬된 편년체 역사서죠. 삼국사기 기록의 적확성은 공주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을 통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는 삼국사기 편찬을 위해 당대에 남아있던 여러 사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얼마나 적확하게 기록하였는지 객관적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중심의 역사서라 가야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의 내용은 경남 함안에 위치했던 가야에 대한 지명 비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보면 함안군은 버풍왕이 많은 군사로 아시량국, 아나가야라고도 함을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아서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이 원문이죠. 삼국사기. 자,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라는 라자는 야로 쓰기도 한다. 아라가야는 지금의 함안, 고령가야는 지금의 함령, 함창이죠. 지금 현재.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성산가야는 지금의 경산으로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이다. 위치하고 지명 명칭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려의 사략에는 이렇게 이제 또 말하고 있죠. 태조 천복 5년 경자년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는데 첫째 금관, 둘째 고령, 셋째 비화, 비화이며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 동일하며 성산은 벽진가야라고도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처럼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함안을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나와 있는 2층인 아라가야라고도 쓰고 아라는 라자라고 해서 아야가야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기록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근거한 2층은 아라가야 또는 아야가야라고 쓰여야 하는 게 마땅하죠. 삼국유사 원문에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후대 이제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선조들이 함안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안군은 본래 아시량국, 아나가야라고도 한다. 이다. 신라 버풍왕이 멸하여 군이 되었다.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성종 14년에 함주자사로 하였다가 헌정 9년에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본주에 소속시켰고 명종 2년에 간무를 두었으며 공민왕 22년에 이현 사람인 주영찬의 딸이 명나라에 가서
궁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군사로 승격시켜는 바 벼로는 금라이다. 이 금자는 금으로 읽어야 될지 김으로 읽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본디 아시량국인데 아나가야라고도 한다. 신라 법흥왕이 이를 멸하여 그 땅을 군으로 삼았고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헌종 9년 무오에 김해주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 2년 임진에 비로소 간문을 두었는데 공민왕 22년 개축에 고을사람 주영찬의 딸이 중국에 들어가서 명나라 황제의 시위가 되어 사랑을 받아서 주영찬을 밀직사로 임명하고 지금사로 승격시켰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조선시대 때까지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벼로는 금나이다. 자,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함안군에 대한 지명을 삼국사기에 이어서 아시량국, 아나가야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함주, 함안군, 함안현, 함안도읍 등으로 불려졌으며 그 근원은 모두 아시량국, 아나가야, 아라가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래에 좀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열국시대에 보면은 뭐 제2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지명은 아라가야 또는 벼로, 이칭, 아나가야, 아야가야.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25년에 아시량 군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멸망한 이제 때를 보면은 5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는 이제 신라 법흥왕이 제2연대가 그 서기 그 518년에서 540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라가야를 멸했으니까 아라가야 멸망한 연대는 그 안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동국통담이나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법흥왕이 이제 멸망한 그 이제 때가 아라가야를 멸망할 때가 538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불렸던 게 이제 벼로 2층이 이제 아시량국 아나가야 뭐 이렇게 불려왔고요. 또 통일 신라 시대 때 경덕왕 16년에 지명은 그때 이제 함안군으로 이제 개칭이 됐습니다. 또 이제 아라가야라고 계속 그 이름이 남아 있었고요. 또 고려 시대 때 성종, 함주, 현종 때는 함안군, 명종 때는 함안현, 공민왕 때는 함안군 다시, 그리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함안도어부, 또 중종 때는 함안군으로, 그 역시 이제 별칭들은 다 아나가야, 아시량국, 아야가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우리 함안에 오시면은 그 가게 이름들도 아시량이라든지 아나가야, 아라가야 이런 그 가게 이름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대일 항쟁기에 함안 지역에 대한 지명,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지명에 대한 연구를 따로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논문을 찾아봐도 이 지명에 대해서 따로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게재된 사항을 못 봤고요.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학자들의 이제 주장이 뭐냐면,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만희씨 류는 이제 가라 강역구에서 함안을 아무 검증 없이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의 여러 나라 중 일본 서기에 알라라고 쓰며 이유 논리를 전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식민사학의 이론을 만들어낸 스다 소키치 역시 임나 강역구에서 일본 서기 개책이 23년의 기사와 헌명기 2년조와 5년조에 근거해서 임나는 알라를 형으로 여기고 알라이는 일본부를 하늘로 여긴다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함안이 알라임을 조금도 의심스러울 수 없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도 의심스러울 수 없다고 하면은 많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 알라, 아시량을 음으로 이제 음의 와전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함안을 알라로 그냥 비정한 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 날조한 식민사학자들의 전형입니다. 특히 일제 해방 후에도 패망 후에도 스에마스 자스카즈는 그에 져서 임나 흥망사를 통해 식민사관 및 황국사관을 더욱 공고하게 이제 강화한 인물로 평가되죠. 더구나 그는 해방 후에도 한국 고고학 태도로 알려진 경성제대 출신 김원영 교수와 친분을 갖고 서울대에 이제 들락날락 거린 것으로 이제 전해지죠. 그가 대일 항쟁기에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경험 때문으로 이제 파악됩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학문은 여전히 조선 총독부 출신 식민사학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만희 시류는 가라 강역구에서 함안을 아무 검증 없이 함안
이제 알라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일본 속의 임나국 중 하나인 알라라고 쓰면서 이후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임나 흥망서 지도에 보시면 지도 자체의 내용도 강단 사학계에서 그 이제 가야의 소국들 그 지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 지명 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에마스의 이제 식민사관은 그 주로 고대 일본이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을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이들 식민사학자들의 이제 주장은 일본 속에 등장하는 알라를 하만으로 비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신라 법흥왕에 이제 멸망했는데도 일본 속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일본 속에 등장하는 알라는 한반도 내의 아시랑국이 아님을 알 수 있죠. 2년 여름에 알라의 이제 일본 속에 이제 흠명천왕 2년기에 보면은 알라의 치안기, 이탄의 대불손, 구치유리 등과 가라의 상수위, 고전의 졸마의 한기, 삼반의 한기의 아들, 다라의 하한기, 이타 사이기의 한기의 아들, 자타의 한기 등이 임나 일본부의 길비산 과 백제에 가서 함께 조칙을 들었다. 이 기록이 이제 일본 서기의 흠명천왕 2년에 이제 541년의 기록이죠. 보면은 아시량국은 아라가야는 538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일본 서기에는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요. 삼국사기 제2기간 아까 이제 그 법흥왕 제2기간을 말씀드렸는데 518년이 아니라 514년에서 540년까지입니다. 그 대동지지에 이제 법흥왕 24년에 그 이제 아라가야를 멸하고서 군으로 삼았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537년 또는 538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 역사학자들의 이제 하만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에 져서 조선 상고사에서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변화는 미리미동, 접도, 고자미동, 고순시, 발로, 낙로, 이오야마, 감로, 구야, 주조마, 아냐, 동로 등 12부의 통칭이다. 중략해서 아냐는 아라로 읽는데 이제 물 이름이죠. 지금의 하만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아라라고 읽고 아냐 또는 아라라고 읽죠. 그 제3은 또 알라가라이다. 지금의 하만 앞을 흐르는 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고 내를 막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가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두문자로 알라, 아니라 혹은 아니량으로 쓴 것으로 아니량이 후세에 와전되어 아시라가 되고 아시라가 또 와전되어 아라가 되었다. 조선 상고사에 이제 쓰인 글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은 이제 알라가라에 대해서 이두문으로 써서 이제 와전되어 아라가야가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 설명을 하셨고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조선사를 연재하는데 후에 이제 조선 상고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출판을 했죠. 그 조선 상고사에서 이제 변환과 가야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만을 알라라고 표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두문자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알라를 차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그 하만에 대한 지명을 어떻게 불려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한 사학계는 미스터 가야사로 알려진 이제 김태식 씨가 그의 논문 530년대 알라의 일본부 경영에 대하여에서는 알라를 하만으로 비정해 놓지 않았지만 가야의 연맹체의 하나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맺은 말에서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외인 계통이었다고 해도 외가 가야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아니고 백제 또는 가야 제국이 외와의 교역 및 외교 교섭을 위하여 이제 설치한 기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임나 일본부서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가야 지역에 그 교역이나 외교 교섭을 위한 설치된 기구가 있다는 이제 그런 설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임나 일본부설의 이제 운영은 그것이 위치한 알라의 왕이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하였으며 그런 중에 그것이
이제 외를 부추겨서 백제로부터 외교적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훗날 백제와 외의 교역 관계가 정상화되면 실질의 기반을 두지 않는 가야의 그 구슬은 허상이 될 뿐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나 일본부와 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알라의 왕이 임나 일본부를 운영하였던 설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만 알라국의 성장과 이제 변천의 제목에서 이제 드러나듯이 하만을 알라국으로 정해놓고 그 성장과 변천을 이제 주장하였죠. 또 이영식 씨는 이제 알라국과 외국의 교류사 연구 머릿말의 각주에서 알라국을 광개토대왕릉비와 일본 서기가 기록한 후기가야의 국명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며 알라국으로 한자 표기하고 그 바람은 아라국으로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알라가 일본식으로 아라로 읽히기에 그 국명을 일본식으로 읽는 것이 아닌지 이제 사뭇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외에 남재우, 백승충, 백승옥, 위가야 등 그들의 논문에서 하만을 알라 또는 알라국으로 비정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이들의 논문을 인용한 많은 양의 논문이 현재도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라국사, 알라, 논문 제목 자체가 알라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알라국, 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사학계는 어떻게 보는지요? 그 대일 항쟁기에 이제 식민사학계는 알라국, 독립운동가 역사학자는 이제 알라가야, 아라가야. 북한 사학계는 아라가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남한 사학계에 이제 비해서 그 알라국, 아라가야를 지금 혼용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함흥박물관이 이제 4월 1일 날 그 리모델링해서 이제 재개관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알라라는 국명을 많이 쓰였어요. 알라국, 알라라는 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일본서기에도 내용까지 이제 기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 이제 재개관을 했는데 아라가야를 알라로 이제 그 표시를 했었던 게 많이 이제 지워져서 지금은 아라가야로 거의 이제 통일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게 그 아라가야의 멸망 연대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 모호하게 6세기 중엽으로 써놓았죠.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법흥왕 제2기간에 538년에 멸망당했는데 그냥 6세기 중엽으로 써 있어요. 그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561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고당 회의, 이제 일명 이제 알라 고당 회의를 또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만의 옛 지명을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하라는 거죠? 열국 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1000년 이상 불려왔던 옛 지명 아시량국 아나가야가 대일항쟁기에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하만의 옛 지명을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알라국으로 이제 바뀌어 이제 표기하더니 남한 사학계가 이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옛 지명을 알라국으로 표기하면 대일항쟁기에 식민사학자들의 일본 서기를 추종하는 것이 되고 임나 일본부, 알라 일본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옛 지명은 우리 고유의 사서들에 표기된 명칭을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나라를 뜻하는 국을 넣을 때는 아시량국, 육가야, 오가야의 하나로 표시할 때는 아라가야로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국명인 알라국은 일본 열도에서 먼저 찾는 연구가 선행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알라잖아요. 그럼 중국의 각종 사서에 등장하는 아냐국, 알라국의 지명들은 먼저 중국 대륙에서 먼저 찾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없이 식민사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만을 일본 서기의 임나7국 중 하나인 알라국으로 비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가락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정 선생의 경남 하만의 알라국 지명 비정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영정 선생님, 하만 박물관 그 내용이 좀 많이 수정이 됐습니까? 대부분 그 전면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많이 수정이 됐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알라 고당 회의라든지 그 멸망 연대를 이제 넣지 않은, 전에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멸망 연대를 562년이라고 분명히 알라라고 표시를 했다가 지금은 그냥 6세기 중엽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박물관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뭐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 화요일 날 가락종친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가야 안내 표지판에 보면은 나라가 건국도 아니고 가라 성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562년에 가야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가락종친회 그분이 가셔가지고 건국도 아니고 성립이라고 해놓고 왜 마지막에 가야 멸망이라고 썼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요. 성립이라고 했으면 나라가 아직 건국되지 못했다는 건데, 건국도 못한 나라가 왜 562년에 망했다고 적어놨느냐.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연표를 올해 연말 안에 수정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잘못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바로잡는 그런 운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라가야가 이렇게 지명이 왜곡되고 변천되는 과정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세 분의 그 토론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첫 번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완현 선생께서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대한 어떤 바른 번역을 통해서 임나가랑의 그 위치를 새롭게 비정해 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이고, 이러한 논문들이 앞으로 우리 가야 역사를 바르게 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완현 선생은 아시는 것처럼 매림 역사 TV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가야 역사 바로잡는 최전선에서 강단 사학자들에게 잘못된 가야사를 바로잡는 일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제 논문에 들어가서 제가 토론을 한다면, 오늘 이완영 선생님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강수열전의 임나가랑, 또 진경대사 탑비의 임나왕족이라는 표현, 또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 등을 예로 들면서 특히 이제 강수열전을 집중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학설이 제시가 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 학계에 이 학설이 다시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설로 굳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기성학계가 또 맹렬하게 또 비판을 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후를 새롭게 정립하면 그것이 새로운 학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가야사를 보다 폭넓게 가야사가 학문으로서 이제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 또 임나가랑, 임나왕족 세 용어가 나옵니다. 이 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임나가랑과 관련해서 그 다파라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임나가라가 어디냐, 위치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그 임나가라를 잘못 해석하면 결국 일본이 노리는 그 일본의 그 가야 외국의 그 꼼수에 우리가 말려들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견주어서 비교해서 좀 보충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광개토왕 비문하고 강수열전, 진경대사 탑비의 임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외교 문서, 일본의 외교 문서에서 임나가라는 국가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른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나라는 거하고 가라라는 거 구분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문서를 보내고 일본 역사에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수열전의 임나가랑과 강개토항 비문의 이제 임나가라는 제가 보기로는 이 국가명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역명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제 대마도하고 휴슈 쪽에 보면 가라라는 지명 관련된 지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국가명보다는 보통 명사로 가라라고 다 붙이지 않았느냐. 가라해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일본 역사 고대 서적을 뒤지면서 고대 가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일본에 이제 지금 옛날 그 사설을 지금 이제 뭐 다른 분 통해서 이제 계속 구입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저 대마도하고 이쪽 휴슈 쪽의 바다를 옛날에 가라헤라로 불린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가라라는 것이 강수열전의 임나가랑의 가라란 가랑하고 강개토항의 이제 임나가라 그 부분도 국가명의 임나와 가라보다는 아마 이제 하나의 뭐 지역명으로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논지가 있다는 거, 그걸 계속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수열전의 뭐 임나가랑을 본다면 석시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논한다면 답하나국은 오늘 여러분들 그 논문에 이제 제시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가장 이번에 논문 발표에서 노리는 것은 가야가 결코 임나가 아니라는 거.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한 근거 세 가지. 그 중에 특히 이제 솔직히 말한다면 민족사학계에서도 강수일전하고 진경대서 탑비에 대해서 반론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저쪽도 못 오고 우리 쪽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논문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번에 이제 줄을 껐거든요. 결국 이제 강수일전의 강수는 바로 석강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이라는 것은 임나가랑의 본이라는 것은 바로 석탈의 이제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코스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신 분이 부산대 명예교수로 계신 이병선 교수님. 그분이 본을 본관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제 그분도 석시인 줄을 몰랐어요. 강수가 석시인 줄을 모르고 일단 본이다. 본이기 때문에 강수의 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라는 쪽으로 이제 논문이 전에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된 것이 이 본이라는 것이 석시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답하나국은 여러분들 여기 논문 자료에 보신다면 지금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봉기에 본다면 답하나국은 지금 아소산 주변의 일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가야가 임나라가 아니란 증거는 일단은 명확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답하나국이 어디냐 하는 것은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김수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이제 논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고구려국 봉기하고 대진국 봉기로 한다면 아소산 일대에 거기에 알라라든지 이렇게 다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큐시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외의 동북 천리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외가 언제부터 외로 성립하느냐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수로왕이 가야가 건국됐을 때는 영역이 아마 저는 대마도까지 갔다 오지 이렇게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게 외라는 것을 접근시키기가 어렵고 이제 지금 이제 기록에 남겨 있는 외의 동북 천리이기 때문에 이 외는 말 그대로 그런 성격이 다 지워지고 순수 이제 일본의 외의 성격, 일본 사람들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 시기를 가지고 외의 동북 천리를 아마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여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는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임나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비정한 것처럼 가야가 임나라는 이렇게 논리하에 일본서기의 임나를 전부 다 가야 지역, 지금 경상도 전라도에다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요거 다 빼야 된다는 겁니다. 다 빼고. 왜? 가야가 임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 그대로 임나의 위치는 비정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해본다면 임나가랑이라든지 강개토항 비문에 이제 임나가라 다 연결된 고리로 말한다면 제3의 위치에서 임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외의 동북 천리라는 표현을 본다면 한반도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기록상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외보다는 어디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동북에서 천리라고 해놨을 건데 외라고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위치는 뭐냐? 외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 그냥 결국은 뭐냐? 한반도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답하라국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위치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수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유진웅 씨가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서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해가지고 김수지 선생님이 저를 토론자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 김수지 선생님처럼 저도 분국론이 아니면은 고대 한일 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 대중과 강단 사학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볼까 하고서 그들이 할 만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이. 그 첫째는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는 장고분이 존재입니다. 장고분에서 외계 유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임나일본보설이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선생님이 견해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북사 외열전에 신라와 백제가 모두 외를 대국으로 삼아서 많은 보물을 바치고 우러러보며 항상 통례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일부에서 외가 강성한 나라였다는 근거로 스다수키치의 설명대로 4세기의 야마토해가 강력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사의 이 문장에 대해서 분국론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지, 북사 외열전이 왜의 주체는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중국 정사에 나오는 비미호가 3세기 초기의 인물로 나오고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도 173년 비미호가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야여의 시대부터 비미호 등 다양한 소국들이 전쟁이 있다가 4세기 고분 시대에 들어 통합을 하는 것이 야마토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분국론의 입장에선 비미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물은 이동이 가능해서 가야에서 만든 것이 단순하게 교역을 통해서 일본에서 현재 발굴된 것이다라는 게 일본과 강단사계의 견해입니다. 유물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에 나오듯이 박천수 교수는 공인 집단만 이동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유물만 교역한 것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수지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질문 잘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한반도 이제 남부의 이제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되는 그 전방후원분, 이거를 이제 외계 유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김해 지역 쪽에서도 일부 외계 유물이 나오고 있고, 영산강 유역 쪽에서는 전방후원분 이 외계 유물이 굉장히 고분이 이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죠. 한 13기 정도 출토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임나일본부의 증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철회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그런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 뭐 남한도 그런 주장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전방후원분이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외계 계통인 거는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큐슈 지역에 있던 김석형 선생님의 분국론에 의하면은 큐슈가 외고 외가 분국입니다. 예, 거기가. 그리고 4세기 5세기까지는 백제 가야 계통의 분국들이 다 큐슈에 있었고, 큐슈가 축자국이고 축자국이 외고 외가 분국입니다. 그 지역이 큐슈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 거주민들이 일부 역이민을 해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민을 많이 가다 보면, 이주를 많이 가다 보면 또 역이민도, 오늘날도 역이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어떤 경작지가 모자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역이주를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거, 이제 북사 외열전에 보면은 뭐 신라 백제가 외를 숭상하고 떠받들고 뭐 위대하게 여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인용을 해서 외가 이 외를 기내 야마토 외라고 상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기, 5세기에 기내 야마토 외가 북사 열전의 외다라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내 야마토해가 그 당시에 강성했다라고, 광개토 대왕하고 맞서 싸울 만큼 강성했다라고, 한반도까지 넘어올 만큼. 근데 일본은 7세기 이제 일본 서기는 8세기에 나왔고 7세기에 일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서기를 보고 이제 최재석 선생님이 그걸 다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7세기에 견당사를 보내는데 자기들 배로 보내지를 못할 만큼 배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일본 서기에도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배를 띄웠는데 배가 금방 가라앉아요. 그만큼 조선술과 항해술이 그 7세기에 가서도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성해진 거는 백제가 7세기에 멸망하고 이제 백제 유민들 왕족들이 대거 이제 기내 야마토에 이제 다시 합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강성해지는 거는 7세기 이후라고 봐야 되고요. 4세기, 5세기에는 큐슈의 외가 그렇게 강성했다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보면 북사 외열전에 보면 야마대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마대국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일본 학계 내에서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야마 대국이 기내 지역에 있었다, 큐슈에 있었다. 이게 지금 거기도 큐슈 학파가 제학파입니다. 야마 대국이. 근데 이제 야마 대국은 큐슈에 있었다, 기내에 있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기내에 있었다라는 게 관변 학파고 쓰다 학파고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북사 외열전에 나온 그 외는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그 외를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북사외 열전이 4세기, 5세기의 내용과 6세기 이후의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편찬 시기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외를 위대하게 여기고 뭐 보물을 얻으려고 하고 뭐 선물하고 조공을 하고 이 부분은 6세기 이후의 내용이 북사외 열전에 들어간 거고 앞에 4세기, 5세기와 6세기 내용이 좀 혼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비미호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비미호는 어떤 통치자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어떤 일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왕 한 명이 아니라 비미호라는 직책 그 지도자의 그 직책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이게 그 2세기에 비묘가 이제 사신을 보냈다라고 나오고 이제 중국 정사에 보면은 3세기에 이제 뭐 또 사신을 보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인물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의 비묘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분국론에 의하면 저도 이제 김석형 선생님의 의견에 이제 찬성을 하는데 그 북큐슈에 이제 북큐슈에 여러분 후쿠오카 그리고 이제 이토지마 후쿠오카의 그 앞에 이토지마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거 고구려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광개토 대왕하고 전쟁을 하고 그 임나가라 종발성이 거기라고 증거할 만한 유물들, 고구려 갑옷 뭐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비미호도 북규슈에 있는 백제 계통 소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비미호 자체가 백제로부터 넘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비미호 자체는 큐슈 본토에 있던 본토 토착 세력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합류해서 그 정권을 만들어낸 지배층은 백제로부터 넘어가 왕족이나 귀족의 지배층들이 그 비미호 분국 소국을 이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게 이제 고고학계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그 대거 이주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분시대 4세기에 고분시대를 연 거는 발생기 고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큐슈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고고학적인 연구는 김석형에 이어서 조희승이 1990년대에 이제 더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내놨는데요.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엄격히 말하면 발생기 고분은 기내 지역에는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발생기 고분은 엄격히 얘기하면 큐슈에만 있는 거다. 큐슈에서부터 6세기 초에 이제 그 기내 지역으로의 동천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고분이 퍼져 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쓰다사학은 기내에서 갑자기 인덕천왕릉하고 숭싱천왕릉 그거 발굴도 안 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4세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서일본 열도를 통일하면서 전국적으로 고분이 퍼져 나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거 집단 이주를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고학계는 교섭을 했다.
교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을 하고 이주를 했어도 공인 집단만 소수의 공인 집단만 이주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지금 고고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대거 주민이 이동을 했고 일본 고대 국가의 국가 형성과 주민 구성에 막대한 결정적인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게 한반도 고대 국가의 이주민들이다.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고고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박천수 같은 경우는 철정을 기내 야마토에가 4세기부터 그 금강가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철정을 받아가지고 와서 일본 전 지역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내 야마토웨가 전권을 가지고 그걸 다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정이 일본 전역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기내 야마토웨가 그 분배를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금강가야가 예? 철정은 그 당시에 반도체입니다. 그럼 그 철정을 기내 야마토에한테 넘겨주고 그 디스트리뷰터 분배하는 역할을 기내 야마토에가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래서 철정이 그렇게 일본 전역에서 발견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일본은 제철 기술이 6세기 이후 7세기 그때서야 제철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굴되는 철정은 그냥 포장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서기전 1세기부터 이미 제철 유적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 시기부터 서기 1세기, 서기전 1세기에 다 제철 유적이 나오는데 일본은 제철 유적이 안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가성비가 더 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철광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철이에요, 사철. 그 사철로 그런 철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간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규슈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사실 대마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벌써 우리가 잊은 지가 오래되었죠. 규슈는 단군 세기에 나오듯이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다는 곳입니다. 그 규슈가 우리 머릿속에서 너무나 일찍 잊어버려서 규슈가 자꾸 남의 땅으로 보고 우리 고제사를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조영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용중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중 선생님은 교사로 재직 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대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용중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를 임나로 만든 사람 학자가 아닙니다. 1860년대 일본 군부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관변학자 모아서 역사학자 모아서 천황을 중심으로 역사를 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서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작을 저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면 좀 못 빠져나온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에 있는 황국사관과 한국에 있는 식민사관이 한 패거리란 말이에요. 이름이 다르지만 한 패거리예요. 학문 권력 갖고 있죠. 법적 보호를 갖고 있죠. 돈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 광복을 얘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학자들은 우리 역사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가야사, 우리 고조선사, 우리 고구려사, 그걸 학문적으로 논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국 교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야 문제는 저는 본래 가야사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경상도 중심으로 하는 가야사,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문이 남원이 아니다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버리고 일본 열도의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든 가야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는 천황의 시조 가야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임나 소국이 일본에 있었다
이런 논문 정도 수준으로도 저는 저들이 쳐놓은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지금의 우리나라 역사는 학문적 논쟁거리로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거짓말로 조작되고 조작된 역사를 거짓말을 지금도 초중고 대학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본래 우리 역사가 만들어주도록 학자들은 연구하고 저희들 같은 사람은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학문적 노력, 정치적 노력, 시민사회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동북아 역사를 보는 일본 열도의 역사를 보고 가야 역사를 보고 고조선 역사,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중국 역사를 보는 우리 시각으로 보는 시작을 해야 역사 문화 혁명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성 선생님께 특별히 답변 드릴 게 있을까요? 조용성 선생님.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역사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그 동네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이제 구라든지 시, 군 단위의 지역의 역사, 또 나아가서 도에 대한 역사,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면 어떨까? 일본 서기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읽기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서기라든지 중국의 사설을 보는 관점이 생길 것 같고요. 이들 이제 강단사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알고 보면 일본 서기의 입장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이제 바로 읽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총중석에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가야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색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낙동강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가락국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낙자가 그 제대로 쓰여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지금 낙동강이 남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낙남강이라고 그래야지 그 낙동강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락국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낙동강이라는 거가 왜 남쪽으로 흐르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가야는 그 한나라나 아니면 외국에 수출할 정도의 대단한 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거 입장에서 보면은 김해를 포함해 가지고 그 진주 뭐 이런 지역에 과연 포항제철이 재련을 할 수 있는 철기가 나는 철광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재련을 했었던 재련소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학문적으로만 연구를 하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명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적어도 역사를 바로잡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없으면 더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다가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일어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 문제,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박물관이고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박물관에서 이제 일본 서기 지명도 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문제는 그 낙동강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가야사 지금 최근에 이제 아마 영상 보셨는지 몰라도 이제 김고로왕이 세운 고령가야,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또 현장에 간 분들은 진짜 분노하고 진짜 막 통탄하는데, 거기는 천여기의 고분이, 가야 고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히 파헤쳐진 채. 그런 걸 본다면 가야 영역도 지금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면
지금 이제 성상가야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거기는 200도 뭐 논문 보면 거기는 가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선언한 이후로 완전히 거기는 파괴돼 버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미라든지 여러분들 주명 보시면 그 구자 들어가는 지명이 대부분 가라고 연결되는 고리 아닙니까? 보면 구미도 원래는 가야사로 연결돼 가지고 연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선언을 거기는 가야가 아니라고 선언해 놓는 바람에 지금 아예 연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낙동강 중심의 가야사를 다시 한번 진짜 복원한다면 진짜 멋진 가야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철기 그런 부분은 말시다시피 뭐 저쪽에서 이제 강단 쪽에서 많이 그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지 일본은 왜는 말 그대로 그때 철기 기술도 없었는데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들 주장대로 하느냐 하는 말이 그쪽에서 희한한 답변을 했어요. 보면요. 철기 그런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 게 없더라도 괜찮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오늘 지적하신 내용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면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가야사는 거의 99.9%가 강단 쪽에서 영역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여기에 역사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이 잡아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사군으로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가야사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가야사라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역사 전쟁이라면 우리가 총 들고 나가야 되죠. 근데 총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학, 우리 제야사학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저들의 30명, 50명, 100명 되는 강단 사학계에 맞서서 이 논리로 싸울 수 있는 우리 인재들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야전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또 여기에 저들의 논리를 혁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이 가야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가야사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는 이 노력 이제 우리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지만 그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역사 전장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가야분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